서울의 오래된 골목.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저녁. 윤서진은 낡은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기억은 텅 비어 있었다. 이름, 나이, 과거, 심지어 어제의 일조차. 병원에서 깨어난 지 일주일. 의사는 말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기억 상실입니다. 회복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그 말을 곱씹으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그는 누구였을까? 왜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허전할까? 그때 낯선 발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서진이 고개를 들자 한 남자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 강민혁. 단정한 셔츠,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 그리고 따뜻한 미소. 민혁은 서진을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으신가요? 여기 사는 분 맞죠? 민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진은 대답 대신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낯선 얼굴, 낯선 목소리. 그런데 왜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걸까? 저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옆집에 살아요. 민혁이 손을 내밀었지만 서진은 멍하니 그 손을 바라만 보았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민혁의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오래전 잊었던 꿈속의 한 장면처럼. 윤서진. 인가요? 서진이 힘겹게 자신의 이름을 뱉었다. 민혁의 눈이 순간 커졌다. 서진 씨. 정말. 기억이. 민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민혁은 그를 아는 것 같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민혁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거 없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 말에 서진의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낯선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 걸까? 며칠 뒤 서진은 민혁과 자주 마주쳤다. 민혁은 매일 아침 출근하며 서진에게 커피를 건네거나 가끔 저녁에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했다. 서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혁의 따뜻한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민혁은 서진이 잊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알려주었다. 서진 씨. 여기 오래 살았어요. 우리 자주 얘기했었죠. 민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하지만 서진이 과거를 묻자 민혁은 늘 말을 돌렸다. 급할 거 없어요. 천천히. 서진은 답답했다. 민혁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서진의 잃어버린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서진은 민혁의 집에 초대받았다. 민혁의 집은 작고 아늑했다.
책상 위엔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엔 서진과 민혁이 함께 웃고 있었다. 배경은 한강공원. 두 사람은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언제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사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2년 전. 우리 친구였어요. 친구. 그 단어는 묘하게 서진의 가슴을 찔렀다.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혁은 더 말하지 않았다. 서진은 매일 밤 그 사진을 떠올렸다. 민혁의 미소, 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감정. 그는 민혁과 함께했던 과거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민혁은 서진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했다. 그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퇴근 후엔 종종 한강변을 산책했다. 서진은 민혁과 함께 걷는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졌다. 민혁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서진의 텅 빈 마음을 채워갔다. 그러나 서진의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다. 민혁은 왜 자신의 과거를 전부 말해주지 않는 걸까?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눈빛은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다. 서진은 확신했다. 그는 민혁과 사랑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왜 민혁은 그 사실을 숨기는 걸까? 어느 가을 저녁, 서진은 민혁과 한강변을 걷다가 용기를 냈다. 민혁 씨, 우리 정말 친구였을 뿐인가요? 민혁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다. 서진 씨,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서진이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알아야겠어요. 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진 씨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그 말은 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그 단어는 그의 잃어버린 기억 속 어딘가에 숨겨진 상처를 건드렸다. 서진은 민혁의 손을 잡았다. 말해줘요. 제발. 민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서진 씨. 우리 사랑했었어요. 그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감정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사랑. 그 단어는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다. 민혁의 눈에 꼬인 눈물을 보며 서진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민혁의 고백은 서진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사랑. 그 단어는 서진의 텅 빈 마음에 돌을 던진 듯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민혁의 눈은 슬픔과 애정, 그리고 깊은 후회로 가득했다. 왜 이제야 말한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혁은 한강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다.
서진 씨가 기억을 잃은 걸 알았을 때 차라리 다 잊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과거는 너무 아팠으니까.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민혁의 말은 단편적이었고 그의 기억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떨리는 목소리,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서진에게 진실을 느끼게 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깊었고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다. 다음 날, 서진은 민혁의 집을 다시 찾았다. 민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또 무슨 용기 내서 온 거예요? 민혁이 농담처럼 물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흔들렸다. 더 알고 싶어요. 우리에 대해.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민혁은 한숨을 쉬며 책상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서진 씨가 썼던 거예요. 사고 전에.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페이지마다 그의 필체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글은 낯설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쓴 글을 읽으며 자신이 누구였는지 조금씩 알아갔다. 일기엔 민혁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민혁과 한강에서 보낸 밤, 함께 들은 음악, 그리고 그들의 첫 키스.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민혁 씨, 이거 정말 내가 쓴 거예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 씨는 감정을 글로 잘 담았어요. 늘 그랬죠. 서진은 일기장을 덮었다. 그의 머리는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그는 민혁을 사랑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를 다시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서진이 과거를 물을 때마다 민혁은 미소로 대답을 피했다. 서진 씨, 지금이 중요해요. 과거는 너무 무거워요. 서진은 답답했다. 민혁이 숨기는 무언가가 그들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는 민혁의 친구, 지수라는 여성을 만났다. 지수는 민혁의 출판사 동료로 서진을 보자 반갑게 웃었다. 서진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혁이가 많이 걱정했어요. 지수 씨, 우리 과거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민혁이가 말 안 했나요? 두 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죠. 힘든 일. 서진이 다급히 물었다. 지수는 말을 아꼈다. 민혁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게 나을 거예요. 서진은 지수의 말에서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놓쳤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민혁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단호했다. 민혁 씨,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우리가 왜 헤어진 거예요? 내가 왜 기억을 잃은 거예요? 민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서진 씨, 우리
가족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가족. 그 단어는 서진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민혁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서진의 부모님은 그들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서진의 아버지는 그들의 사랑을 강하게 반대했다. 서진 씨는 아버지와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던 날, 아버지와 다툰 뒤였어요. 서진은 숨이 막혔다. 그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 뒤엔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민혁과의 사랑이 얽혀 있었다. 그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날 떠난 거예요.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떠난 게 아니에요. 서진 씨가 다치지 않길 바랐어요.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혁 씨, 난 지금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해요. 민혁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씨, 기억도 없는데. 기억은 없지만 이 감정은 진짜예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다. 민혁은 서진을 끌어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지만 여전히 무거운 비밀이 그들 사이에 있었다. 서진은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아야 했다. 그리고 민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했다. 서진은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혁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진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다. 민혁은 서진에게 그의 옛 동네, 친구들, 그리고 자주 갔던 장소들을 소개했다. 서진 씨가 좋아했던 곳들이에요. 어쩌면 기억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그들은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남산타워 아래의 벤치, 그리고 민혁과 자주 갔던 한강공원. 하지만 아무리 익숙한 장소를 찾아도 서진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민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민혁의 웃음, 그의 따뜻한 말투, 그리고 가끔씩 드러나는 슬픔은 서진에게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날, 민혁은 서진을 자신의 출판사로 초대했다. 작은 사무실엔 책 냄새와 커피 향이 가득했다. 민혁은 서진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 이거 서진 씨가 좋아했던 책이에요. 책 제목은 겨울의 끝. 서진은 책을 펼쳤다. 페이지엔 밑줄과 메모가 가득했다. 그의 필체였다. 민혁 씨, 이거 정말 내가. 민혁은 미소 지었다. 서진 씨는 이 책을 읽으며 울었어요. 특히 마지막 장. 서진은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사랑과 이별, 그리고 재회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책을 읽으며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민혁은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서진 씨,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아파요. 서진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서진은 민혁의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용기를 냈다. 민혁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민혁은 포크를 내려놓고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씨. 난 당신이 기억을 되찾길 바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해요. 과거가 당신을 다시 아프게 할까봐. 서진은 민혁의 손을 잡았다. 난 지금의 나로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민혁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진 씨. 다시 시작해봐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서진은 기억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민혁이 곁에 있다면 그는 어떤 과거라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며칠 뒤. 서진의 집으로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서진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50대 중반의 남자. 윤태호. 그의 얼굴은 엄격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서진아. 집으로 돌아와라. 더 이상 그 남자와 엮이지 말고.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아버지. 왜요? 민혁 씨는 그만. 태호가 소리쳤다. 그 남자는 너를 망친다. 네가 사고를 당한 것도 그놈 때문이야. 서진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는 민혁을 변호하려 했지만 태호는 단호했다. 넌 기억을 잃었지만 난 다 기억한다. 그 남자와의 관계 때문에 넌 집을 나갔고 사고를 당했어. 서진은 충격에 휩싸였다. 민혁과의 사랑이 그의 사고와 연결되어 있었다니. 그는 태호를 따라갈지 민혁을 믿을지 갈등했다. 그날 밤. 서진은 민혁을 찾아갔다.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 씨. 그날 우리가 다퉜어요. 당신은 아버지와도 싸웠고 화가 나서 차를 몰았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군요. 서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당신을 말렸어야 했는데. 서진은 민혁의 어깨를 잡았다. 민혁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의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가족, 사랑, 그리고 그의 선택이 얽힌 비극이었다. 서진은 혼란 속에서 민혁과의 시간을 이어갔다. 그는 민혁을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말은 그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호는 매일 전화로 서진을 압박했다. 집으로 돌아와. 그 남자와 계속 있으면 너만 더 다쳐.
서진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기억의 빈틈은 그를 불안하게 했다. 그는 민혁에게 모든 진실을 요구했다. 한 주 뒤, 민혁은 서진을 한강변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그들이 자주 왔던 장소였다. 민혁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진 씨, 우리 사랑은 쉽지 않았어요. 당신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서진은 침묵했다. 민혁은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아버지와 맞서 싸웠어요. 집을 나왔고, 나와 함께 살려고 했죠. 하지만 그날, 당신은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서진은 민혁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사고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민혁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서진 씨, 난 당신이 기억을 잃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픔을 다시 겪지 않아도 되니까. 하지만 난 알아야 해요. 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무엇이었는지. 민혁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진에게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건 당신이 사고 전에 내게 준 거예요. 서진은 편지를 펼쳤다. 그의 필체였다. 민혁아, 미안해. 아버지와 싸우고 너와도 다퉜지.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아. 널 사랑하는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선택이었어. 만약 내가 잘못되면 날 잊지 말아줘. 서진.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민혁을 바라보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했었나요? 민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리고 나도. 그 순간 서진은 결심했다. 그는 과거의 아픔을 마주하고 민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했다. 하지만 태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진을 찾아와 최후 통첩을 보냈다.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서진은 충격받았다. 그는 아버지와 민혁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민혁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 씨, 난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니라도. 서진은 민혁의 말에 화가 났다. 당신은 왜 항상 날 밀어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잖아. 민혁은 눈물을 흘렸다. 난 당신이 또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격앙되었다. 서진은 결국 소리쳤다. 내가 선택할 거야. 과거든 지금이든. 난 당신을 사랑해. 그날 밤, 서진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와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혁을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가족과 갈등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며칠 뒤, 서진은 태호를 만났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전 민혁 씨를 사랑해요.
그건 제 선택이에요. 태호는 분노했다. 넌 날 배신하는 거야. 아니요. 전 저를 지키는 거예요.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었다. 그는 민혁과 함께 이겨내야 했다. 서진은 민혁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들은 매일 저녁 한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민혁은 서진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다. 언젠가 우리 함께 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쓰고 내가 편집하는 거? 서진은 웃었다. 내가 글을 잘 썼나요? 최고였죠. 민혁의 눈빛은 따뜻했다. 하지만 태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서진은 아버지의 전화를 피했지만 태호는 그의 직장에까지 찾아왔다. 그는 서진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다. 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 남자가 널 망쳤어. 서진은 단호하게 맞섰다. 아버지. 전 제정신이에요. 그리고 민혁 씨는 절 구한 거예요. 태호는 결국 물러났지만 서진은 불안했다. 그는 민혁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워야 하나요? 민혁은 서진의 손을 잡았다. 서진 씨. 우린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말은 서진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민혁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서진은 민혁과 함께 옛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진의 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했지만 그의 회복을 응원했다. 친구 중 한 명, 은지는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아, 넌 민혁이랑 있을 때 제일 행복했어. 기억이 없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야. 서진은 은지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민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태호는 서진의 어머니? 혜진을 보내 그를 설득하려 했다. 혜진은 부드럽게 말했다. 서진아, 우린 너만 생각하는 거야. 그 남자와 있으면 넌 더 아플 거야. 서진은 어머니의 말에 흔들렸다. 그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민혁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혜진에게 말했다. 엄마, 전 민혁 씨를 사랑해요. 그건 제 선택이에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아니요. 전 그냥 제 자신을 찾은 거예요.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서진은 민혁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민혁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했다. 민혁은 조용히 듣다가 서진을 끌어안았다. 서진 씨, 난 당신 곁에 있을게요. 항상. 서진은 민혁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기억을 잃었지만 사랑은 잃지 않았다. 서진과 민혁은 서로를 지지하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한강변에서 별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민혁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태호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다. 어느 날, 태호는 민혁의 출판사를 찾아왔다. 그는 민혁에게 말했다. 내 아들을 놔줘. 너 때문에 서진이가 망가졌어. 민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서진 씨는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태호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넌 그를 이용하고 있어. 서진은 그 소리를 듣고 출판사로 달려왔다. 그는 태호에게 말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전 민혁 씨를 사랑해요. 그건 제 선택이에요. 태호는 충격받은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결국 돌아갔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다. 아버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혁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 씨, 내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걸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날 구한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서진은 기억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민혁이 그의 곁에 있다면 그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다. 며칠 뒤, 서진은 자신의 일기장에서 새로운 단서를 찾았다. 그는 사고 전, 민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사고가 모든 걸 망쳤다. 서진은 민혁에게 말했다. 우리 부산에 가볼까요? 민혁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서진 씨, 그건 우리 꿈이었잖아요. 서진은 미소 지었다. 민혁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부산으로 떠나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서진과 민혁은 부산으로 떠났다. 바다의 파도 소리, 갈매기의 울음소리는 그들의 마음을 달랬다. 그들은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서진은 기억이 없어도 이 순간이 완벽하다고 느꼈다. 부산에서 그들은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민혁은 지역 출판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서진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의 글은 과거의 아픔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서진의 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서진 씨, 당신은 여전히 최고예요. 하지만 태호는 그들을 따라 부산까지 왔다. 그는 서진을 찾아와 마지막으로 설득하려 했다. 서진아,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냐?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네. 아버지. 이게 제 삶이에요. 태호는 한참 동안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다. 알았다. 하지만 난 널 잃고 싶지 않아. 서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전 민혁 씨와 함께여야 행복해요. 태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결국 서진을 받아들였다. 너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다. 서진과 민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서진은 여전히 기억을 되찾지 못했지만 그는 괜찮았다. 민혁과의 사랑은 그의 새로운 기억이었다. 어느 날, 서진은 민혁에게 말했다. 민혁 씨, 우리가 함께 책을 만들자고 했죠. 이제 시작해볼까요? 민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서진 씨. 우리 이야기로 그들의 책은 출간되었다. 제목은 기억의 바다. 책은 그들의 사랑, 아픔, 그리고 희망을 담았다. 독자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서진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이 없어도 사랑은 남는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킨다.